자, 다음 거 계속 풀어봅시다. 8번까지 했으니까 9번. 자, 이번엔 방정식 문제예요. 다시 서로 다른 세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 그럼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지나가면 된다.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죠? 그래서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k는 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k만 남겨놓고 반대쪽으로 넘기는 게 편하다라고 했어요. 물론 k를 그대로 나눈 상태에서 해도 되지만 부등식보다 방정식은 그냥 저 k를 한쪽으로 넘겨서 보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10x는 k라고 일단 이 식을 방정식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좌변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두고 y꼴 fx의 그래프를 그려 우리 y꼴 ky의 교점의 개수를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미분을 해보면 f'x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6을 묶어주면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6에 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y꼴 k가 어디와 어디 사이를 지나가야겠어요?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y꼴 k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지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될 수 있다? 1개, 2개, 3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k는 극소값보다는 크고 극대값보다는 작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극소값부터 먼저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f-1을 계산해 보면 2 플러스 3 빼기 12 그럼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극대값은 f2니까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2는 4, 3, 12 플러스 24 그럼 36 빼기 16이니까 20 이렇게 되나요? 그럼 2,2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6부터 19까지 되니? 마이너스 6부터 19까지니까 총 몇 개야? 26개인가요? 맞죠? 따라서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지? 그럼 26개 그래서 K는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아야 된다. 따라서 K는 26개 정수 K는 26개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0번도 닫힌 구간 0,3에서 이번에는 실수 전체가 아니라 구간을 줬어요. 닫힌 구간 0,3에서 함수 fx의 최대값 그래서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a 의 최대값이 12일 때 상수 a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어디서 최대가 되는지를 찾아야 되잖아. 맞죠? 닫힌 건 0,3을 찾아서 어디서 최대가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설마 0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둘 중에 하나 답 찾는 건 아니겠지. 구간의 양끝점에서 최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이에 극대값이나 이런 곳에서 최대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f'x를 그려서 fx 그래프를 f'x를 찾아서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봐야 되는 게 맞아. 그럼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니까 3을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그럼 얘는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거야. 그럼 당연히 0은 어디 있겠어? 비율관계에 의하면 0은 여기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닫힌 구간 0,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야? 쭉 따라와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찾은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요놈이 1대2, 2대1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0인 걸 저렇게 쉽게 찾은 거야. 따라서 얘는 어디서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x 이퀄 1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겠지? 그래서 최대값 F1이 1 빼기 6 더하기 9 플러스 A인데 얘가 12가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4 플러스 A가 12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8이 되겠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다. 다음 11번은 곡선 y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와 직선 y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지금 그 얘기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 아까 보면 알겠지만 최고 차이의 수가 양수, 저건 음수네. 최고 차이의 수가 양수인 놈에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은 극대값보다 바로 아래에 있는 정수가 최대값을 구해보면 되는 거겠죠. 되니? 어쨌든 얘는 K값이 극대값보다는 작고 극소값보다는 커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다. 역시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y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그러면 f 프라임 x y 프라임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럼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니까 3으로 묶어서 x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최고차이수가 양수의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가 되는 놈이겠죠. 따라서 이거 하고 직선 y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y k가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 따라서 최대값은 얘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가 될 거고요. 최소값은 얘보다 큰 F3보다 큰 가장 작은 정수가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부터 그려보면 얘는 F 아니 마이너스 1, 저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그럼 9 빼기 4니까 5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극소점의 좌표도 살펴보면 얘는 3, 저기다 3을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는 거네. 따라서 K값의 범위는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4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면 되는 거겠죠. 이때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구하였으니까 최대값 빼기 최소값은 4 빼기 마이너스 26 그럼 답은 30 이렇게 되는 거겠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다. 너무 비슷한 문제를 너무 많이 넣으셨다. 다음 12번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래요. 설명하기도 귀찮다. 그죠? 똑같은 문제. 넘어가요. 넘어가? 그래, 넘어갑시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주는 게 좋지. 12번 문제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하세요. 13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 위치가 각각 x1과 x2인데 두 점 PQ가 운동 방향이 시각 T = K에서 동시에 바뀔 때 A 더하기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래서 x1T가 P의 위치 13번 맞죠? 13번 점 P에 대해서 위치 x1T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4t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럼 운동방향이 바뀌는 점이니까 운동방향이 바뀌는 점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운동방향이 바뀌는 점이에요. 따라서 점 P의 속도 V1t는 x1t를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요. 그럼 3으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8이 될 거니까 3으로 묶어서 얘가 t 마이너스 4 곱하기 t 플러스 2가 되겠지? 근데 t 이꼴 마이너스 2는 우리 속도가 바뀌는 점이 될 수가, 그러니까 운동방향이 바뀌는 점이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는 않는다고 했죠. t는 무조건 양수야. 따라서 얘 운동방향이 바뀌는 점은 언제야? t가 4일 때 운동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그 똑같은 시간에 그럼 얘가 k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t 이꼴 4가 k가 되면 되는 거고, 이때 q의 운동량이 바뀌는 시간도 t 이꼴 k가 된다는 거니까 우리 q에 대해서 q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써보면 x2t인데 x2t가 t제곱 마이너스 at가 되겠고, 그럼 요놈의 속도 v2t는 2t 빼기 a가 될 거고, 그럼 이거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t 이꼴 4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t 이꼴 4야 돼. 어차피 1참수니까 얘의 부호가 바뀌는 점은 한 군데밖에 없겠죠? 따라서 v2 t 이꼴 4를 대입하면 8 빼기 a인데 걔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8이에요. 맞지? 그래야지만 v2t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여기가 8초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4초에서, 그럼 여기가 2t 빼기 8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운동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운동 방향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얘도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왜냐하면 얘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거든. 그럼 얘도 t 이꼴 4에서 v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쟤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참거짓으로 기억니은 디귿해서 운동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뀐다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뀐다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참거짓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바뀌는지도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V의 부호가 플러스면 운동 방향이 오른쪽, V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그러니까 V의 함수값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운동 방향이 왼쪽, 함수값의 부호가 플러스면 운동 방향이 오른쪽.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a 더하기 k의 값을 구하고 했으니까 a 더하기 k는 4, a는 8, 더하면 12, 답은 12가 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은 속도에도 바뀌는구나. 그렇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점. 속도가 0이 되는 점이라고 하면 안 돼. 속도가 0이 되는 점에서 운동 방향이 안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됐죠? 속도가 0이 되는 점에서 속도 v의 부호가 안 바뀌면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아. 그럼 그때는 어떤 운동이 되는 거냐면 잠깐 멈췄다가 같은 방향으로 다시 움직이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건 속도의 방향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속도 v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야. 그래서 v의 부호가 플러스면 오른쪽 방향, v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왼쪽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왼쪽에서 오른쪽, 그다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자, 다음 14번은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래. 그럼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은 미분에서 똑같아지는다 라고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래서 P의 속도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7에 14t 마이너스 10 이게 P의 속도. 그 다음에 Q의 속도는 2t 플러스 2 이게 똑같아지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점 PQ 사이의 거리는 두 점의 위치의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3으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이니까 3 곱하기 t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따라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은 t가 얼마일 때예요? 2가 되는 때겠죠? t가 2일 때 속도가 같아진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t가 2일 때 각각 x1과 x2를 구해보면, 자, x1은 거기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는 4, 7에 28 마이너스 20
하면 얼마가 돼?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정피의 위치는 0이고요. t가 2인 순간. 그 다음 x2는 2를 집어넣으면 우리 4 더하기 4에서 8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8, 14번의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15번도 시각 t = 0일 때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시각이 t일 때 점 P의 위치 x가 위치 x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2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도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 속도를 구해보면 속도 V는 얘를 미분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3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1 이게 속도가 되는 거고, 가속도도 묻고 있으니까 우리 가속도 A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야. 그럼 2, 3은 6t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을 물어봤으니 얘가 0이 된다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얘는 인수분했을 때 3t 여기는 t 마이너스 2t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잖아. 따라서 여기 되는 건 t = 1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기억부터 보면 t가 1일 때 점 P의 위치는 1이다? 맞죠? 아니지. 틀렸네. t = 1일 때 점 P의 위치는 0이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1 빼기 1 더하기 1 그럼 0이잖아요? 됐어? 그럼 기억은 틀린 말이야. 자, 다음 니은에 t = 1일 때 점 P의 속도는 0이다. 여기다 1을 넣어봐요. 0 되는 거 맞네. 그럼 니은은 맞는 거죠. 여기다 1 대입했더니 3 빼기 2 빼기 1 그럼 0 되는 거 맞잖아. 그 다음 디귿에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량이 바뀌는 시각 그게 1초죠. t = 1일 때 운동량이 바뀌는 거잖아 지금. 됐어? 왜냐면 속도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 지금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생겨서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는 놈이라고. 근데 t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이 여기쯤 있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거든. 그래서 0초부터 1초까지는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1초 이후에 오른쪽으로 운동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 걸 묻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600이니까 4. 따라서 점 P의 가속도는 4이다. 디귿도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시각이 전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2분의 1초 이거 안 돼요? 아니 0.5초. 네가 생각하기에 0.5초라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없다고요? 놀랍다. 있어요. 있어요. 심지어 시간은 분수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루트가 될 수도 있어요. 무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루트 2초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그게 어떻게 돼요? 시간은 연속 아니에요? 근데 무리수면 계속 1.414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루트 2초라는 순간이 있긴 있을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지금부터 루트 2초 후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 무조건 존재해야 되지 않아요? 수렴하지 않죠? 아니 그 얘기 아니라 지금부터 1초 후가 있고 지금부터 2초 후가 있으니까 루트 2초는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시간이 띄엄띄엄 흐르진 않잖아요. 1초, 그 다음에 2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시간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딘가 정확하게 루트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루트 2초라는 게 존재하는 건 확신할 수 있죠. 그건 확인할 수 있죠. 시간이 불연속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시간이 루트 2초가 되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간은 무리수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값들이 다 가능해요. 시간은. 그래 수민이 이거 안 물어봤으면 만약에 V 이거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았는데 그게 막 루트 값이 나오거나 그러면 못 풀었겠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시간은 연속이니까 시간이 막 이렇게 뚝뚝 끊겨서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은 연속적으로 쭉 흐르는 거니까 모든 실수값들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보통 눈 깜빡이는 거 밀리세컨드 이렇게 하여튼 됐고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다 가능하다. 정수가 아닐 수도 있다. 자, 16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K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T다. 아 갑자기 KT 얘기하니까 유심 바꿔야 되는데 개인정보 뭔가요? 뭐라고? 아닌가? 어? 개인정보. 그 왜 이번에 그 기지국 그 뭐 도용 그 털린 거 있잖아. 그래서 KT 유심 다 바꿔준대요. 그래서 유심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이번에 그 기지국 털린 데 중에 한 군데가 광명인데 우리 집에서 대박 가깝거든요. 그 중놈들이 우리 집 근처도 지나간 것 같아. 우리 집 근처에도 털리고 옆에 구로에서도 털리고 우리 집이 구로거든. 서울 구로. 근데 거기서도 털리고 여의도에서도 털리고 하여튼 주변에서 다 털렸어. 찜찜해. 그래서 바꾸고 싶은데 또 그 바꾸려면 뭐 예약하고 뭐 이래야 된다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양수 K에 대하여 시각 T = K에서 점 P의 속도가 1일 때 그랬어요. 그럼 속도 V는 우리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3K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거기다 T = K를 대입하면 속도가 1이 된다. 그 방정식을 풀면 K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여기다가 T = K를 대입하면 3K 세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1은 날아가면 되는 거니까 3K를 묶어주면 K제곱 빼기 4가 0이 되는 거잖아요. 되니?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은 무조건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요. 시간이 분수일 수는 없어요. 여기서 또 K값으로 K로 바꿔놓고 나니까 K제곱이 4가 되는 K값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 T = K인 순간인데 시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0보다 작은 시간은 있을 수 없어요. 개념상. 따라서 K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고 따라서 시각 T = 2K 즉 4초일 때 점 P의 가속도를 물어봤죠? 그럼 얘를 다시 미분해서 가속도 A는 K가 2였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6 T제곱이니까 12T 마이너스 12 이놈이 될 거고 거기다가 T = 2K 즉 4를 대입하면 가속도는 48 빼기 10이니까 얼마가 돼? 36? 이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다. 다음 17번은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야. 그럼 17번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은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은 미분해서 똑같다고 하면 되는 건데 위치가 똑같아지는 순간은 T제곱 플러스 T 빼기 6하고 T제곱 플러스 T 빼기 6하고 뭐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7T제곱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각각의 위치니까 위치가 똑같아지는 순간은 요거 두 개가 똑같아지는 순간이겠죠. 그리고 그 순간에 가속도를 각각 P와 Q라고 할 때 P 빼기 Q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요 좌변으로 다 넘겨서 방정식을 정리해주면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T 빼기 6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확인. 1 집어넣으면 0 되니? 1 아니죠? 6이야? 오 그러네 6이네. 따라서 이거 어떻게 확인해주면 돼? 1, 마이너스 6, 1, 마이너스 6 해서 이제 찾으면 돼요. 그래서 6을 집어넣으면 1, 6, 0, 0, 1, 6,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T 빼기 6 곱하기 T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t가 양수라고 했고 양수가 아니어도 어차피 t제곱 플러스 1은 뭐가 되지 않아? 0이 되지 않지?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건 얼마야? t = 6초. 이때 위치가 똑같아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나는 그 순간에 가속도를 묻고 있으니까 각각 A 일단 V1부터 V1은 쟤를 미분하면 2t 플러스 1 따라서 A1은 2 전 P의 가속도는 상수예요. 어차피 위치가 이차함수로 표현되면 등가속도 운동이라서 가속도가 상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2 얘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1차함수로 나오겠죠. 두 번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t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4t가 V2가 되는 거고 걔를 한 번 더 미분하면 A2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14가 될 거예요. 그런데 t가 6인 순간이니까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우리 q는 얼마가 될 거냐? 마이너스 36 더하기 14 그럼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요게 A1, E2 요게 P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나는 P 빼기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 빼기 마이너스 21에서 답은 얼마가 돼? 24?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에요. 됐죠? 쌤 부정조건 맞춤 무조건 52번에 잠깐만 52번? 2예요 15번 52번? 52번에 2 맞아요. 자, 다음 18번으로 갈까요? 에이, 18번도 할 수 있겠지 뭐. 아까 무등식 했던 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모든 실수 이것만 하고 갈게요. 문제를 풀지는 않고 푸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법만 좀 얘기하고 가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fx 빼기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꿔서 fx 빼기 gx의 최소값 최대값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풀면 되는 거야.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 점에서는 다 그 값보다 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빼기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fx 빼기 gx를 하면 걔가 최고 차익의 수가 음수인 4차함수라 최대값을 갖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지려면 일단 차수가 짝수 차수여야 돼요. 1차함수나 3차함수, 5차함수가 나오진 않을 거니까 1차함수나 3차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지 않아요. 근데 2차함수나 4차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 2차함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블록이면 최소값을 갖는 거고 위로 블록이면 최대값을 갖는 거잖아요. 물론 아래로 블록일 때 최대값은 없고요. 위로 블록일 때 최소값도 없어요. 그래서 4차함수도 똑같아. 최고 차익의 수가 양수면 최소값은 존재하고 최대값은 없어요. 반면에 최고 차익의 수가 음수면 최대값은 있지만 최소값은 없어요. 그래서 뭐랑 똑같아? 2차함수랑 똑같아요. 6차함수는 안 나올 거니까 2차함수, 4차함수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도 fx 빼기 gx가 fx는 최고 차익의 수가 음수인 4차함수고 gx는 최고 차익의 수가 양수인 3차함수라 fx에서 gx를 빼면 얘는 최고 차익의 수가 마이너스 1 음수인 4차함수가 되는 거고 따라서 얘는 최대값을 갖는 거거든. 그럼 그 최대가 되는 점이 어디인지를 찾아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 19번도 이것도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얘는 전체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는 게 아니라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는 거야.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19번은 이것도 자칫 잘못 보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풀면 틀리는 거예요.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더라도 양근의 개수가 2개이기만 하면 되는 거라 19번은 y축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잘 보고 풀어야 돼요. 왜? 아니 뭐 쳐다보고 내가 뭐 할 말 있는 거 아니죠? 자 19번도 방정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k는 0의 서로 다른 양의 실근, 잘 봐야 돼 문제를,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k 값의 양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일단 어떻게 바꾸나?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은 k라고 일단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좌변의 함수를 fx라고 두는 거야. 그리고 fx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야 될 테니까 f'x는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2x 그래서 마이너스 6x를 묶어주면 x 빼기 2 이렇게 될 거니까 최고차의 수가 음수인 3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양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으니 뭐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y축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근데 y축은 x가 0인 점이니까 여기가 y축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얘하고 y 꼴 k가 보라색 직선보다 오른쪽에서 만나야지만 양의 실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여기도 y 꼴 k가 어디와 여기와 여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가 되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음의 근이 될 거고 2개가 양의 근이 될 거니까 그 0인 점 그러니까 x가 0인 점과 x가 2인 점 그 y 값 사이를 지나가야지만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요점의 좌표는 0,0이 될 거고요. 요점의 좌표가 2,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8에 16 플러스 2는 4, 6에 24 그럼 여기 2,8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y 꼴 k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k 값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아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정수 k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부터 7까지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7개. 다음 20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얘도 k만 남겨놓고 반대쪽으로 다 넘겨서 4차 함수로 만들어 놓고 그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서로 다른 만나는 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만나는 점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k가 y 꼴 k의 위치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 2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 따라서 T 이퀄 1에서 점 P가 운동방향을 바꿀 때 T 이퀄 2에서 점 P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T 이퀄 1에서 운동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T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속도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지? 근데 이건 잘 생각해야 된다. 속도가 0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운동방향을 바꾸지는 않아. 근데 운동방향을 바꾸는 점에서 속도는 0이 되는 게 맞아. 됐지?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야. F'X가 0이 된다고 해서 그 점이 무조건 극점은 아니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점에서의 미분계수 F'X가 0이 되는 건 맞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얘는 미분해놓고 t 이퀄 1을 대입해서 0이 된다라고 해서 k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미분해서 2 집어넣고 값을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풀어보시고요. 다음 22번 똑같아요. 넘어갑시다. 22번 넘어가고요. 그 다음 23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순간 점 P의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그럼 두 점 PQ 사이의 거리 요거는 조금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거라서 23번은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23번은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야.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x1, x2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점 PQ 사이의 거리는 x1에서 x2를 뺀 놈에다가 뭐를 씌워야 돼? 거리니까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두 점의 위치의 차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절대값 때문에 좀 많이 틀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보면 절대값에다가 x1에서 x2를 빼라고 그랬으니까 x1은 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t제곱 마이너스 2분의 5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t 마이너스 2t니까 플러스 12t 빼기 10 하면 플러스 10의 절대값 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뭐를 빼먹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이 절대값을 빼먹으면 문제를 잘 틀리게 돼요. 절대값을 빼먹으면 안 돼요. 따라서 나는 여기 이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을 우리 뭐라고 둘 거냐면 얘를 GT라고 두고 일단 y꼴 GT의 그래프를 그린 이후에 그거의 절대값을 씌운 거 그거의 절대값을 씌운 건 t축 밑에 있는 걸 걷어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최소가 되는지를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G'T는 3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12가 될 거고요. 그러면 3으로 묶어주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3으로 묶어서 T 빼기 1 곱하기 T 빼기 4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최고 차항의 수가 t세제곱의 수가 1, 양수인 3차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래서 극대가 되는 점이 1, 극소가 되는 점이 4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좌표를 생각해보면 일단 G1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15 플러스 12 플러스 10 그러면 22, 23, 46 여기 15를 하면 31 그럼 얘는 1,2분의 3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4도 계산을 해보면 G4는 세제곱 64 마이너스 16 나누기 1 하면 8 그럼 15 곱하기 8을 하면 8, 5, 40 8, 8 마이너스 120 플러스 48 더하기 10 두 개 더하면 112, 122에서 120을 빼면 2, 4,2 이렇게 되겠네. 어허, 그럼 T축이 어디를 지나가요? 이 밑에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겠지, T축이? 그래서 여기 어딘가 뭐가 있어서 0,10이 있어서 왜 0을 따지는 거야? T는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T가 0인 점을 항상 따져줘야 돼. 그래서 이 절대값의 그래프가 얘는 t축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으니까 이게 우리 두 점 PQ 사이의 거리 즉 얘가 y꼴 절대값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10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내려가는 데가 없어. 걷어 올려줄 것도 없어. 그럼 얘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언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최소인 때가 되는 거죠. 그때 점 P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 P의 위치 x1이 뭐가 되는 거냐면 t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10t였고 걔를 미분하면 V1은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0이 되겠고 얘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이거 한 번 더 미분해. 그러면 A1은 6t 빼기 10 그런데 t가 얼마일 때 최소가 된다고? 4일 때 최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우리 4르게 24 빼기 10 해서 답은 얼마가 돼? 14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번의 답은 3번이에요 21번 답이 몇 번이라고요? 뭐라고? 21번 답이 4번 이거 그 레슨플에 랩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이렇게는. 하기가 귀찮아요. 알겠어. 네. 또 귀찮으시다는데 알려드려야지. 네. 자, 24번도 비슷한 문제긴 하지만 얘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 범위 따지는 방법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0몇 번? 4번.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보다 크나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우리 방정식 2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a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a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얘는 그래프를 x가 마이너스 2인점부터 2인점까지만 잘라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돼요. 이거 발로 그리면, 앞발로 그리면 이 문제가 요상하게 풀릴 수도 있어요. 높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단 방정식을 뭘로 바꾸나?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은 a로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됐어? 물론 저 a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a라고 풀어도 되는데 그러면 a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여러분들 실수하기 딱 좋거든요. 그냥 저거를 저렇게 넘겨서 a만 남겨두고 반대로 넘겨서 저렇게 보는 게 선생님 경험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바꾸는 게 그나마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함수를 뭐라고 두라고? 이 함수를 fx라고 두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곱하면 x가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2x. 그럼 마이너스 6x를 묶어주면 x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럼 최고차의 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0인 거죠. 됐니? 근데 얘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했잖아요. 됐니?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부터 가는 거야. 이 점을 포함이니까 찍고 여기다 이렇게 칠해서 찍고 가는 거야. 어디까지? 2까지. 그럼 2가 얘보다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아래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자, 얘도 이렇게 하면 요놈이 2대 1이 되는 거라고 했지? 맞아요? 그럼 이게 2고 여기가 1이니까 요 점의 x좌표가 1이야. 그럼 2니까 더 내려가야겠죠? 더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딘가 2, 여기 마이너스 2인 정도 요 좌표를 먼저 찾아보면 얘가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6 빼기 4, 6에 24, 그럼 16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2, 마이너스 28에 8이 16,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는 거거든. 따라서 이거 이꼴 a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고 했어요? 2개가 되는 거라고 했지? 그럼 y 이꼴 a가 요 점과 요 점 사이를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극대점의 좌표는 0,0이에요. 그럼 여기를 지나가면 되는 거고, 따라서 a 값이 뭐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8, 조점이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마이너스 8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 작아야지만 마이너스 8일 때는 포함이에요. 맞죠? 마이너스 2인점을 포함하니까 여기는 요 등호 들어가는 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으면 된다. 따라서 정수 A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8개가 되겠죠? 얘도 7개라고 많이 틀리겠네. 근데 다행히 답에 또 7개는 없어요. 평가원 착해요. 답은 3번이다. 8개다. 이거 분명히 학교 시험에 7개라고 내놓으면 분명히 7개라고 대답하는 놈 있을걸? 여기 등호 못 집어넣고. 그죠? 잘 생각해야 돼. 자꾸 나 생각해 주는 척 하지 말라고. 아니 진짜예요. 자, 다음 25번. A가 0과 6 사이인 실수 A에 대하여 원점에서 곡선 Y는 x 곱하기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6의 근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거든요. 25번은 일단 우리 그 함수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y 꼴 x 곱하기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6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a의 값이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요.
맞지? 그럼 얘는 굳이 미분하지 않아도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되니? 왜? 나는 이거 이꼴 0의 세실근이 0하고 a이고 6인 걸 아는 거니까 x축과 0과 a와 6에서 만나야 되지 않아? 그리고 최고 차의 개수는 1, 양수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6인 놈 이런 놈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원점은 어디 있겠어? 당연히 여기가 원점이겠죠? 그럼 원점에서 근 두 접선이래요. 그럼 원점에서 근 접선은 당연히 여기서 접하는 접선은 여기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접선은 어디를 지나가겠어? 이렇게 지나가는 접선이 하나 있겠지. 그래서 0,0 원점에서는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거고 이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에 최소값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나는 요놈의 기울기는 금방 구할 수 있죠. 요놈의 기울기는 내가 이거를 뭐라고 뒀을 때 이 함수를 y = fx라고 두면 x = 0,0 원점에서의 기울기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f'0이 되는 걸 거고 따라서 나는 얘를 일단 이렇게 전개를 할 거야. 곱에 미분을 해도 되고 전개해서 미분을 해도 돼. 앞에 x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 전개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전개해서 미분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가 x세제곱 마이너스 얘 a 플러스 6 곱하기 x제곱 플러스 6ax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따라서 얘를 미분하면 f'x는 뭐가 될 거냐면 3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6 곱하기 x 더하기 6a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f'0은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얼마만 남아? 6a만 남겠죠? 그래서 f'0은 6a 여기까지 된 거고 다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요 접점의 좌표를 알아 몰라? 모르죠? 되니? 그래서 이거는 접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t, 여기는 t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 곱하기 t제곱 플러스 6at라고 두고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이후에 걔가 원점 0,0을 지나가야 되니까 거기다 0,0을 대입하면 저 t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y는 f't니까 3t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6 곱하기 t 플러스 6a 얘가 f'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 ft를 지나가는 거니까 x 빼기 t 플러스 ft t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a 플러스 6 곱하기 t제곱 플러스 6at 이게 저 점에서의 접선이에요. 근데 이 접선이 어디를 지나가야 돼? 0,0, 0,0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이 접선이 0,0을 지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고요. 그럼 y 0은 여기다 0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t, 그럼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6의 t제곱 마이너스 6at 여기는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의 t제곱 플러스 6at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 식이 되게 간단하게 정리되는 이유가 이런 게 날아가요. 쭉쭉 날아가요. 여러분들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은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6의 t제곱 얘는 마이너스 a 곱하기 6 플러스 t제곱이니까 플러스 a 플러스 6 곱하기 t제곱은 0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우리 t는 0은 아니잖아요. 맞죠? 저 t, ft가 원점은 아니니까 t가 0은 아니라서 양변을 t제곱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t의 값을 보면 t의 값이 2분의 a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따라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게 f'x에다가 요거를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될 거냐면 3 곱하기 t제곱 4분의 a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6 곱하기 t니까 2분의 a 플러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6 곱하기 a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 이 사라지고 여기는 4분의 3 a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의 a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6a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두 기울기의 곱은 뭐가 될 거냐? 앞에 6a 곱하기 뒤에 거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a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6a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a 값의 범위가 0과 6 사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요 사이에서 이 3차 함수의 뭐를 구하면 되는 거야?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둘 거냐면 이 함수를 GA라고 둘 거야.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GA라고 두고 쟤를 미분을 할 거야. 따라서 쟤를 좀 전개해서 써보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 여기 6a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a 세제곱. 그래서 다시 한번 a를 써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a 세제곱 여기는 플러스 12a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3a 거기다가 6a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6 8a 제곱. 잠깐만 근데 마이너스 3a 플러스 6a니까 3a구나. 그럼 여기로 하면 플러스 18a 제곱. 그 다음 상수는 66에 36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9 여기다 있으니까 마이너스 6, 5, 54a 마이너스 54a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디서 최소냐 최대냐 최소값을 묻고 있으니까 최소가 되는 점을 구하기 위해 y꼴 GA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G'A가 마이너스 2분의 9a제곱 플러스 36a 빼기 54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로 묶어주면 a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a 빼기 2 곱하기 a 빼기 6 이렇게 되는 걸 거고요. 그래서 얘는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2이고 여기가 6이야. a = 2하고 6. 그럼 0은 어디 있느냐?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라 여기가 딱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a의 값의 범위는 0부터 6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그럼 최소는 어디서 받는 거겠어? 여기서 최소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최소값은 G2를 구하라는 거고. 그래서 저기다 2를 집어넣으면 8, 2 앞으로 하면 4 마이너스 12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4 18하면 72 마이너스 2 곱하기 54는 얼마가 돼? 108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20 플러스 72니까 얼마가 되니? 28 48?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답이 3번이다. 25번의 답은 3번. 쉬었다 합시다. 쉬는데 5분 더 주시면 안 돼요? 더 줄게요.